우리가 지금 2650이 이제 왔다고 쳐도 이게 다 온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하이닉스 밸류 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또 기대를 조금 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관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천지차이인데 지금 일단 우리 시장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 시장 기본적으로 1차 목표 2650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변화되는 그 큰 그림을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의 바람. 네. 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이 시장의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뭐 거의 꼴찌였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처참하게 꼴찌였어요. 뭐 삼성전자 때문에도 많이 그랬고, 외국인들이 아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금년도부터는 지금 벌써 이렇게 9.6%, 13.5%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이 돼버렸네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은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 우리 또 영향 많이 받는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 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장이 웬일이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잖아요. 탈동조화가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가운데 보시면 홍콩의 항생도 상당히 지금 세요. 지금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쪽으로 또 돈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 유럽에 있어서도 뭐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유럽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아서 미국 빼고는 오히려 또 좋은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참 금년 초에 조금 어쨌든 기분은 조금 좋아지신 거는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요즘 약간 좀 한 2, 3일 뭔가 약한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 추세가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제 다시 또 작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도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 그 갭이 좀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4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의 S&P하고 같이 갔어요. 저희 녹색이 S&P고 이게 빨간 게 우리 코스피인데,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그 결과로 최근에 조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 상해하고 봐도 한 10%포인트 차이 있고, S&P로 봐도 한 15%포인트 차이, 이 정도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2650이 이제 왔다고 쳐도 이게 다 온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도 말씀드릴 때 제가 2650까지는 낙폭과대에 대한 그 메꾸기 이런 국면에서 반등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댔고, 2900 정도까지는 우리의 적정, 그러면 PBR이 어디냐, 그런 적정 지수 때는 어디냐. 그래서 저는 2900은 무조건 이제 탈환을 할 수 있는 우리 체력은 있다. 기업들의 뭐 이익 체력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3000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잖아요. 근데 어쨌든 차트에서 보이듯이 다른 나라하고 여전히 우리가 수익률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좀 이제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은데, 환율이 이제 1430원대로 내려왔나 싶었는데 이제 다시 1440원대 숫자가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도 갑자기 또 이제 밑으로 밀리는
이런 감이 조금 생기는 건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의 엔화 환율이 최근에 강세 기조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라는 게 엔화가 들어간 바스켓으로 이제 산출되는 이제 지수기 때문에 미 달러화 지수는 이제 106선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얼마 전만 해도 110선이었는데 이렇게 한 4%포인트 이 정도로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뭐 1430대까지 이제 진입을 했던 건데 다시 1440대. 근데 제가 볼 때 12월 3일 우리가 그 개엄 이전에 우리 환율이 1420원대예요. 네. 그럼 아직도 20원을 지금 채 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많이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도 1440, 50, 60 여기가 아니고 오히려 1430, 20 이 밑으로 오히려 내려가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 국가별 갭이 지금 그 10%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다시 올 수가 있다. 오른쪽에 그 제가 노란 박스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이렇게 원화 환율이 강세를 가는 국면은 참 재밌는 게 항상 지수는 이렇게 따라간다. 반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외국인이 잘 안 산다고 해도 이번에 이제 연금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런 그 덕택이 좀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시장 반등에 있어서 외국인의 덕을 본 건 아니다. 연기금의 덕을 봤으면 봤지 외국인 덕은 못 봤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시장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뭐 금요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율이 다시 저는 1420 이대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 조정받는 거는 최근에 급격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시간 조정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하셨던 그 1차 목표선 2650 이 선에서 이제 우리가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이러한 과정 이후에 그걸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바닥을 친 9가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댔었는데 여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때도 말씀드린 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 지금 처박힐 대로 처박혔었다. 그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란 박스로 저렇게 제가 그려놓은 데가 PBR 0.80배를 하회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 갔을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반등을 주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점선으로 가운데 회색 선으로 표시에는 저 선까지 올라와 있다. 저 선은 뭐냐면은 최근 한 1년 정도의 평균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균 정도 수준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004년, 24년 상반기에는 이 앞에도 있었잖아요. 네. 0.95에서 0.95 뭐 여기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뭐 지난 10년간 이렇게 평균을 쭉 보면은 PBR 1.0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숫자를 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급하게 올라온 거 빼놓고는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충분히 그걸 이제 백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이익률로 봤을 때 ROE가 한 9% 초반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아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까지는 뭐 하반기 가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이 어느 정도 되죠? PBR? 지금이 PBR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0.87 갔다가 86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0.80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한 말씀대로 PBR 1까지라면 그래도 한 13, 4% 정도는 예. 더 오를 수 있다. 예. 지수상으로.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3천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인 거예요. 다만 너무 빨리 뛰어왔으니까 거기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게 좀 있겠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글쎄 지난 몇 주 전이죠. 5만 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급격하게 한 5만 9천 원 가까이 올라왔다가 최근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6일째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있는데 폭들이 작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 한 5만 7천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뭐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실은 저는 지분율 50% 이하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거기서 한번 저는 바닥을 끝을 한번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주식을 블록을 해서 돌렸잖아요. 네. 넘겼잖아요. 근데 그걸 사간 게 국내가 사간 게 아니고 외인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그걸 받아간 입장에서 이거 뭐 받아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기서 뭐 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 때마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하이닉스는 뭐 꾸준히 올라가지고 전고점 지분율 수준 56% 거의 근접해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50.0% 근처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회사에서 확실한 좀 그림을 안 보여주니까 뭐 매매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살 뭔가 명분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주가로만 보면 49,9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뭐 58,000원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밑에서 한 15%, 16%온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은 지금 머뭇하고 있다. 다만 이제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도 좋고 시간에도 좋은데 우리 시장이 일하고 있으니까 아주 조금 짜증나네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3.67% 정도 장내에서 올랐다가 뉴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2, 3% 추가 뭐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도로 돼버렸거든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 그래요? 그거까지는 제가 안 2.8, 봤는데. 그러니까 3% 정도로 그냥 마무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투자자들이 네. 살까 팔까 이거에 따라 완전히 좀 달라질 근데 것 같은. 어쨌든 뭐 그로스 마진으로 봤을 때 73%의 마진이라고 근데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던스로 뭐 70% 얘기했는데 그 또한 어마어마하다. 지금 매출 성장률이 저렇게 큰 회사가 또 저 정도로 성장을 하는데 상당한 그 회사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포워드 PR 같은 걸 봐도 30배 뭐 초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M7이라고 하는 그 회사들의 평균 정도보다 조금 낮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거는 최근에 아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M7 평균 밸류에이션은 4배나 높아요. 하긴 그렇게 따지면은 참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던 게 그 우리 양자 컴퓨팅하고 네. 테슬라에 거품이 많이 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지금 최근에 테슬라 5거래일째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목표 주가 뭐 지금부터 반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매출적으로만 보면 뭐 유럽에서 판매율이 지난달 45%가 급감했다고 하니까 뭐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HBM 그 밸류체인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왜냐면 매출이 어쨌든 한 예상보다 한 3.3% 증가했다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여기도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래요. 오늘 제가- 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그거를 한 10개 회사, 14개 회사를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해서 차트를 한번 제가 손수 좀 만들어 본 걸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삼성전자 수익률이 좀 좋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보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의 소부장들의 주가 수익률이 오히려 삼성전자 쪽보다 조금 빠졌네. 빠졌죠. 그죠?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졌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거의 같이 가고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희비가 서로 엇갈리는 국면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딱 저 차트로만 보면 앞으로는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또 기대를 조금 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이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돌파구만 되면은 뭐 캐펙스나 시설 투자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쪽도 물론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적으로나 아니면 밸류적으로나 많이들 이제 알고 있고 반영돼 있고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여기 아까 그 지나가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들이 조금씩 고개를 빠지네요. 숙이고 있어요. 예. 약간씩.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하는 이런 국면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20만 원 또 하회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견뎌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금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밸류체인 선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조금 더 쳐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전문 투자자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딱 봐도 이상하게 그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개인적으로도 사고 뭐 이러시는 네. 분들이 증가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할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HBM 생각보다는 또 레가시 이쪽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또 레가시 쪽이 낸드도 이제 좀 줄이고 뭐 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러면 또 레가시 쪽에서 돌아가면 삼성전자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좀 생겨나는 것 같고 HBM 쪽에서도 뭔가 좀 밖으로 알려지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전 사장님이 미국 가가지고 직접 뭐 프레젠테이션 할 정도로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고 하니 뭔가 콜 같은 그런 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뭐 IR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빈집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막 비워놓고 하이닉스나 이제 좀 많이 보시다가 좀 비었네.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넣었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대놓고 이렇게 줄창 샀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사니까 외국인들은 나가도 그게 쿠션이 어떻게 버퍼가 있잖아요. 충격에 그 흡수를 좀 할 수가 있었고 개인들도 뭐 신용으로 이제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이제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연기금 사고 이랬던 건데 지금 이제 혼재된 국면을 옆으로 나란히 국면으로 조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변화의 바람이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상법 개정이나 다른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야,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뉴스 보니까 상법 개정 그 법사위는 통과됐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 처리 시도를 한다. 이게 이제 아침까지 뉴스였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또 그 네. 이 논쟁이 너무 심하다. 네. 논란이 심하다 해 가지고 딱 스톱을 시켜 가지고 네. 또 뭐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정치 쪽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될 것 같다가도 뭐 안 되는 거고.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요번에 첫 방에 이렇게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통과 이제 하더라도 또 뭐 거부권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시장에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음표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건 이번 상승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이 끌어올린 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신문 기사를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3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이번에 진짜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은 도대체 언제쯤 들어올까요? 제가 차트 제목을 외국인 오락가락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현물은 뭐 계속 팔고 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선물만 좀 가져와 봤어요. 5일짜리 누적한 걸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쭉 밀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세게 샀잖아요. 네. 거의 보면은 이 박스 안에서 뭐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좀 더 파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2조 원대로 내려올 것 같아요. 선물이. 지금 벌써 한 5,800억 가까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조 원대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주초에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물로 보면. 근데 보면 외국인들은 시장 개입을 현물로는 많이 안 하고 보니까 선물로 많이 해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뭐 공매도를 뭐 좀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랬다. 그런 뭐.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선물로 어쨌든 시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고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자기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좀 많이 올렸다 싶으면 거기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좀 전가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선물을 이렇게 많이 패대기를 안 쳤거든요. 근데 뭐 계속 지금 누적으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무거워지고 이것 있는데 때문에 그런가요? 그 상법 개정 이거 지금 그게 좀 이 연기가 여파가 됐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다시 1,440원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1,44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건 조금 의외잖아요. 미국 달러화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들도 계속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다시 여기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유가 있다면은 뭐 금통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 그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의외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딱 내렸는데 경기가 정도로 안 좋다는 안 거잖아요. 좋다는 얘기죠. 환율이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미국하고 국채금리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뭐 환율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전 환율로 간다고 하면 1420선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1440선까지 다시 오히려 되감는 이런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조금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다시 뭐 2600 초반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또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다시 신용융자, B2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17조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B2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이게 시장에 또 압박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이제 시장이 여기서 부러질 거냐? 그러면 신용이 올라온 거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용이 반대 매매로 나오려고 하면은 시장이 뭐 한 뭐 20% 정도는 떨어져야지 이게 반대 매매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20%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10% 내려갈 일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큰 부담은 아니다. 지금 차트로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신용이 쭉 올라오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더 긴 시계열로 보면은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보다 높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수는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얻어맞고 그래서 작년에 코스닥이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꼴찌 증시권에 이제 들어갔을 정도로 험악했던 적이 있었는데 금년엔 다행히 이 격차를 조금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시장이 여기서 그렇게 급격하게 10%, 20% 이렇게 부러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지금 문제예요. 연기금이 제가 보니까 매수세가 다시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손을 좀 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숫자를 보면 이 박스에서 보이듯이 쭉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려서 샀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며칠 전부터 좀 빼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요즘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빠지는데 보면은 연기금의 매도가 항상 자리를 잡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시장 거래 대금이 커지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개인들이 또 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전제는 시장이 부러지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시장이 부러지는 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로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환율이 그러면 여기서 1440선에서 다시 1470, 80 갈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뭐 트럼프 관세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나 중국과의 그 마찰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지금 소화하면서 온 이런 이제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이 올라온 거는 조금은 뭐 좀 시장 측면에서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의 이런 약한 모습 이것은 일시적인 그동안의
많이 올라왔던 강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3,000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